라가블린은 위스키 퀄리티를 어느정도 고르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몇 안 되는 스카치 증류소 중에 하나입니다. 라가블린 위스키들 중에서는 고숙성 바틀이나 올드 바틀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요. 출시된 대부분의 위스키가 대부분 2000년도 이후에 병입된 것들입니다. 중단 없이 꾸준하게 운영된 증류소 치고는 오피셜도 100여 병밖에 안 되고 독병 물량도 100여 종류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과거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은 증류소였고 또 증류한 물량 대부분이 화이트홀스의 원액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거대 자본 디아지오가 90년대 중반부터 생산량을 2배 정도 늘리기 시작하면서 현행 라인업에 그 다양한 기획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일라 섬의 라가블린 그리고 그 올드 바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가블린은 위스키병에 딱 각인되어 있듯이 1816년에 공식적으로 증류를 시작합니다. 존 존스톤이라는 형님이 최초 주인이었는데 이 형님이 라프로익의 그 유명한 존스톤 형제의 아버지라는 썰도 있고 그냥 먼 친척이라는 썰도 있고 뭐 사실상 한 동네 사람들인 거는 뭐 맞는 것 같고 뭐 아무튼 이후 주인이 몇 번 바뀌고 유명한 그 맥키 가문의 화이트홀스 디스틸러스로 바뀐 다음에 1927년부터 DCL 소속으로 거의 70여 년간 유지가 됐다가 결국 디아지오 소속이 되죠. 참고로 올드 위스키 좀 먹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디스틸러리 컴퍼니 리미티드 이 DCL인데요. 일종의 위스키 카르텔입니다. 19세기 말 당시 스카치 위스키 생산 유통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돈 많은 로랜드 동네의 그레인 위스키 메이저들끼리 합병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합병 후에 곧바로 에딘버러하고 글래스고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막대한 자본력으로 80년대 중반까지 거의 한 100여 년간 수많은 스카치 증류소들을 인수했다가 팔았다가 세웠다가 없앴다가 스카치 위스키 산업 자체를 컨트롤해왔던 20세기 최대의 스카치 위스키 공룡이죠. 현재의 위스키 거대 자본 대기업들의 조상뻘이죠. 유명한 수속 브랜드로는 조니 워커, 올드파, 킹조지, 뷰캐넌, 헤이그, 화이트홀스 등 메이저 브랜드가 소속돼 있었고 증류소로는 지금 디아지오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증류소들 유명한 탈리스커, 라가블린 같은 거, 글렌킨치, 오반 등등등, 후일라 또 저기 폐쇄 증류소 브로라, 로즈뱅크, 포트앨런, 밀번 많이 갖고 있죠. 추후 기네스로 인수되고 UD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90년대 중반에 기네스 전체가 디아지오로 합병되면서 디아지오 간판을 현재 달고 있습니다. 라가블린은 20세기 초 피터 맥키 형님, 화이트홀스의 아버지 그리고 전설의 무대포 이 형님이 손을 대면서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맥키 형님은 당시 옆 동네 증류소인 라프로익의 생산량 반을 가져다가 블렌드로 만들어 팔고 있었는데 라프로익에서 이 계약을 파기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맥키 형님이 패소한 후에 라프로익 수원을 또 막았는데 이것도 역시 소송에서 패합니다. 이에 열받은 맥키 형님은 라프로익과 똑같이 카피한 증류소를 라가블린 바로 옆에 만들죠. 이게 전설의 몰트밀 증류소입니다. 굴뚝 두 개 보이시죠? 라프로익 직원도 빼오고 해서 라프로익과 똑같은 위스키를 만듭니다. 근데 당연히 똑같을 수가 없었죠. 사용하는 물이 달랐고 피트, 몰트가 다 달랐습니다. 이 몰트밀 증류소는 60년대에 폐쇄되고 지금은 라가블린 비지터 센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몰트밀의 증류기는 라가블린 증류소로 옮겨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가 넓고 둥근 이게 이제 페어 쉐이프트 서양배 모양이라고 하는 건데 그 증류기입니다. 라프로익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생긴 오리지널이 있겠죠? 이겁니다. 그리고 엔젤스 쉐어라는 영화, 이 영화에서 전설의 잃어버린 캐스크의 증류소, 그게 몰트밀 증류소입니다. 실제로는 몰트밀의 위스키는 공식적으로 싱글 몰트로 나온 적은 단 한 병도 없습니다. 다만 싱가포르의 엠마누엘 드론 형아가 수집한 샘플 미니 바틀 요거 발랭땅 형아가 드시고 평가하셨습니다. 라프로익으로 시작해서 라가블린으로 끝났다. 아마도 몰트밀만의 맛이라고 할 수 있다. 점수는 91점. 애초 라프로익의 카피를 하려다 얻어걸렸다고 알려진 라가블린 위스키의 캐릭터는 일단 엄청 리치하고 무겁죠. 위스키 자체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고 복잡한 면이 있으며 특히 피트가 상당히 독특한데요. 헤비하고 축축하고 구수하고 장작 탄내 나는 그 스모키 피트입니다. 라가블린과 자주 비교되는 라프로익은 현행 라가블린과 페놀 수치가 그닥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가볍고 짱짱한 페놀릭 또는 요드 향의 피트죠.
이 특별한 라가블린 피트 캐릭터는 독특한 피트 사용으로부터 유래하는데요. 라가블린은 현재 포트 헬렌 몰트를 사용하는데 이 포트 헬렌에서 사용하는 피트는 아일라섬 서북쪽 라간베이, 여기 캐슬힐 피트 보그에서 주로 떠옵니다. 이 캐슬힐 피트는 얇은 블랭킷형 보그인데요. 목재의 우디한 성분, 즉 탄수화물과 목재의 리그닌 성분이 좀 더 많은 피트입니다. 따라서 근처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태우면 우디한 성분 때문에 장작 탄내가 많이 나죠. 반면 라프로익은 자체 플로어 몰팅에 주로 사용하는 피트 중 상당량을 글렌 마크리 지역의 피트로 사용하는데요. 두꺼운 베이신 보그입니다. 우디한 성분이 적고 따라서 바다의 영향보다는 페놀의 향이 더욱더 도드라진다고 하네요. 결국 라가블린의 장작 타는 냄새의 스모키함은 피트 내의 목재 성분과 겐 내의 영향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라가블린 위스키의 둥글둥글하고 무거운 특징은 2차 증류시 컷 레인지가 다른 아일라 위스키에 비해서 좀 낮기 때문인데요. 테일을 좀 더 늦게 자름으로써 페놀을 포함한 무거운 성분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증류 시 스피릿 스틸이 거의 90%까지 채우고 증류를 한다고 하는데 리플럭스, 즉 환류가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구리 컨택이 적어져서 오일리하고 복잡한 캐릭터를 스피릿에 부여하게 됩니다. 같은 몰트를 쓰는 쿠릴라가 좀 더 드라이한 스피릿에 피트가 차분하고 가벼운 이유는 라가블린보다 컷 범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스피릿 스틸 높이가 높아서 환류를 더 많이 해서라고 합니다. 뭐 다른 수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 큰 특징이 적어도 증류 단계에서 라가블린을 리치하고 복잡한 그리고 둥글둥글 탄내나는 피트에 스피릿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